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중지가 결정됐습니다. 당초에 공수처 체포조는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고 경호처의 1, 2차 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후에 집행 중지가 결정됐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연말 1,48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71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황해지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에 원화 가치 하락세가 다소 누그러진 까닭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우려에 세계적으로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환율 안정을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합니다. 절대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의 AI 칩 대신 가격이 싸고 한 가지 기능에만 특화된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이 시장에서 주목받자 엔비디아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펼칠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주가가 내리막을 겪었지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각별한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의 3분기 ESS 판매량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규제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오랜만에 큰 반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중국에 관한 영향력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엔 여전히 정치 리스크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에 관한 대응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요. 여러분들에게 촘촘한 전략들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챙겨보시면서요. 저희 함께 시장에 관한 전략들 찾아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양한 모멘텀이 산재하는 우리 시장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저희가 오랜만에 빨간불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 줄 평 좀 이야기 들어보면서 대표님에게 시장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정말 오늘만 같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면에는 이제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좀 부재했던 맞아요. 시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 2,700억 정도 넘게 현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556억. 무엇보다도 선물에서 1조 2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제 좀 큰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작년에 우리 그 작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연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 4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음봉 나온 다음 날 양봉이 나왔던 확률이 굉장히 다음 높거든요. 달, 그죠? 네. 네.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네, 그죠? 다음 연도. 그래서 올해가 홀수해이기도 하고 또 양봉에 만들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 스타트는 좋았다.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코스피 시가를 상승 출발하느냐, 아니느냐. 하락 출발하느냐 첫날 그게 조금 그 또 데이터 확률적으로 양봉이 만들어지느냐, 음봉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은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그동안 정말 작년에는 글로벌적으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지만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밴드 때도 워낙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지 그쵸,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만큼 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정말 싸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환율에 대한 뭐 달러의 강세가 조금 누그러진다든지 원화의 이런 그 약세 흐름들 이런 게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좀 공격적인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우리 시장 계속 대응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5이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 첫 번째 5이슈부터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3%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투톱 두 형님께서 오랜만에 기지개를 좀 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는 6% 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자, 이 이슈들 오늘 어떻게 풀어볼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미 증시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좋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대형주 단에서의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큰 섹터인 IT 섹터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어제 미국 증시 안 좋았던 흐름에서의 두드러진 모습을 두각을 보여줬던 종목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맞아요. 해줬고요. 매수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당연히 그 관련주로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부분이다 보니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ES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차세대 HBM4 관련한 개발을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둘 다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증권사의 시선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또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HBM 쪽에 관한 그런 트렌드들이 올해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기업 중에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우리 얘기는 계속 나오죠. 네. 뭐 삼성전자에서도 HBM 이제 뭐 퀄테스트 통과했다, 뭐 통과한다, 뭐 못했습니다. 했다가 못했다 해가지고 네. 지금 1분기에는 할 거야, 뭐 1월에는 할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갈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반도체 섹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를 사기보다는 약간 바스켓 형태로 좀 담아두는 게 여러 가지를 다.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향으로 HBM을 좀 생각한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주고요. 뭐 삼성전자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5% 정도 반도체를 담는다라면 뭐 소부장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구성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ETF를 ETF?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ETF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한미 반도체의 비중이 좀 크지 않나 하는 부분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그 비중들 조정을 좀 잘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낙폭이 그동안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지금 뭐 12월 한 셋째 주부터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하면 결국은 IT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ISC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특히나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지금 방향을 좀 돌리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부장 쪽에서도 일단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장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스켓으로 담아두는 게 뭔가 특정한 쪽만 사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올라갈 거기 올라갈 때문에 것이다. 네. 그런 관점으로 뭐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그리고 국내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 사실 IT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수 측면에서요. 그죠? 그렇다면 올해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이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IT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저점권에서 좀 사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투자자분들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 건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HBM 쪽 사이클만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가? 반도체 전반을 봐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오늘 잠깐 반짝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영향을 섹터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면 뭐 삼성전자는 아직 뭔가 방향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뭐 ISC라든지 HBM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돌리고 있다라는 모습은 충분히 확인할 오늘도 수 막 있거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장비 쪽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뭐 사이클이 끝났다. 완전히 이제 뭐 정말 추운 겨울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터널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올해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밸류적으로 싼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추세적인 부분이 좀 맞아 떨어진다라면 충분히 공략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엔비디아 쪽으로 뉴스가 나왔던 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엔비디아도 좀 뛰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옆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주문형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7년도에 3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수혜주들도 우리가 쭉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이제 뭐 ASIC 뭐 이렇게 주문형 반도체 생산하는 건데 브로드컴이 글로벌 1위 1위죠. 마켓 네, 쉐어를 맞아요. 가지고 있거든요. 6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시장이 저렇게 커진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뛰어들었다. 물론 엔비디아 잘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브로드컴을 사는 게 오히려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물론 장비주로. 팹리스 기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도 볼 수 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에이직랜드라든지 너무나 근데 사실 많이 이 올라-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테마성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변동성 큰 부분에서의 조금 접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팹리스 쪽도 뭐 국내 기업들 찾아보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저는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저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양자 관련주들 또 급등 양상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술적으로도 한번 산업적으로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현대차가 IRA 보조금 소식 들려왔죠. 이 부분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밸류 체인들은 어떻게 될지 다양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장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우리 양시장 1% 넘게 강한 슈팅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 테마가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테마일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 발전 배경과 이렇게 요즘 급격하게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생성형 AI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계산 능력이 필요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컴퓨터로는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 컴퓨터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직접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HBM 8단, 12단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100단까지 무한히 쌓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물리적 한계뿐만이 아니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 역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빠르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첨단 기술이 요즘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듯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연평균 17% 이상씩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결국 2029년에는 164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AI발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중 역시도 전체 비중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력 수요 역시도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무한히 늘릴 수도 없고요. 커져가는 이 전력 수요를 다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해결법으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력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이 공식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장 어떻게 커지고 있을까? 연평균 30.9%씩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124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의미를 하고요. 이 주황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 순서인 이유는 양자 컴퓨터 발전 단계 순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순서이기 때문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 1등은 누구일까? 당연 미국이었습니다. 과기부 자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미국을 만약에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2등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점으로 책정이 됐고요. 독일이 3위를 차지하면서 28.6점을 받게 됐고 일본 4위입니다. 24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위를 기록하면서 겨우 2.3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2023년 양자 컴퓨터 기술 원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자료처럼 우리는 투자 금액, 기술 수준, 산업 규모 측에서 타국 대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2023년 양자 기술 예산 95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서 10%도 채 되지 않는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요 203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기술력 8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목표를 정부에서 밝히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슈 체크도 한번 해봐야겠죠. 중국발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양자 기술 선점을 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의 60개 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을 하고요. 막대한 돈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과거 한번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투자 금액 무려 15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또 향후 5년간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투자 금액 또다시 1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따졌을 때 약 22조 원 이상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투자 금액이 38억 달러였던 것을 비교하면 4배가량이다 높은 수치라는 것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CS2025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주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맡기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에서 리게틱 컴퓨팅이라는 종목이 31%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퀀텀 컴퓨팅 역시도 13% 이상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풍 그대로 이어받게 되면서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윈플러스, 한국 첨단 소재, 그리고 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12월 18일, 19일, 27일 모두 다 상한가를 터치한 이력이 있었는데 오늘 또 상한가 터치가 나온 것이죠. 한 달간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250% 가깝게 강한 슈팅 나왔다는 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야기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미국의 IRA상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나로 따졌을 때 1,000만 원가량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차 5종이 포함이 되는데 살펴봤더니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리고 기아차의 EV6와 EV9
GV9 그리고 제네시스의 GV70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모델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IRA 혜택 대상 리스트 한번 살펴봤더니 총 10개 브랜드의 25개 차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25개 차종 중에서 10개 차종 테슬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죠. 참고로 10개 차종 내에서 사이버 트럭이 포함됐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가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해 있는 공장인데 실제로 이 공장에 현대차 그룹이 무려 11조 원 이상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 선제적으로 미국 생산 거점을 잘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그야말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혹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 괜찮다고 합니다. 일각에 따르면 보조금 폐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IRA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최초이기 때문이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있었다가 없어졌다 한들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받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각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보조금을 취득하게 된다면 미국 내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대수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11만 2천 대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20% 이상 강한 슈팅이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제였죠. 어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개편안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최대 58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보조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에코프로 머티 장중한때 16% 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4% 넘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강한 슈팅이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테마 탑3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신재생 에너지와 ESS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증시에서 간밤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미국의 썰론 10% 넘게 올랐고요. 솔라이치 역시도 8% 넘게 슈팅, 버스솔라 역시도 5%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ESS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 4분기 ESS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11기가와트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4년 총 ESS 판매량이 전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한화솔루션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ESS 관련해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감염병입니다.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2016년 이후 국내 독감이 최대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염병 관련 종목들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메가 ECS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25% 가까운 상승세가 보이기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두 종목 모두 다 음봉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연초에 통상적으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LGU 플러스 이하 두 개의 종목들 나란히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차세대 서비스 상용화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5G 어드밴스를 또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 종목들 연초부터 부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꺼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세 그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마감 공략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공감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적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관한 모멘텀들 시장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이쪽 섹터에 관한 전망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네. 테마주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성장성이 있으니까. 네, 그죠? 성장성도 네.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내 뭐 관련주들 오늘도 상한가가 지금 3개나 나왔고요. 굉장히 강한 흐름들 잘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관건은 이제 미국에서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전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거의 뭐 코인 만큼 정도의 올랐네요. 만큼 네. 올라왔습니다. 20배, 30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음.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기술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느새 뭐 한 몇 년 안으로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네. 뭐 20년, 뭐 30년 뒤에 어떤 기술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서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대감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략을 하시더라도 그 투자금을 좀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거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섹터를 좀 너무 위험할 것이다라고 해서 안 보기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IBM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초전도체 나왔을 때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건 그런 정말 테마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초전도체는.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설명은 들으면 그런가 하는데 네, 그렇죠. 네. 큐비트?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안 와닿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신선한 테마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우리 이제 로봇 테마들 같은 경우는 2023년 네. 초에 한번 움직임이 또 나왔었고 그 때가 되면 한 번씩 움직였던 또 테마기도 한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대단한 시세를 보였던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그 큐비트의 확장 국면이라든지 14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을? 네. 시간을 5분으로 줄였다라는 네. 거.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었을 때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뭐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 보면 그리고 화학상 받은 거 보면 거기에서 AI 개발자들이 많이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AI가 추론하고 계산하는 속도가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한다라면 기술의 혁신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맞고 여기에 기업들이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도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메가 트렌드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미 주가가 20배, 30배 오른 거 아닌가. 그래서 반영은 다 됐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예,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많이 되어 예, 있다. 추가적으로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지만 지금 뭐 테마 초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는 계속 접근해야 되는 건 맞다 생각해요. 리스크 관리도 참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산업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중국 쪽도 이제 미국에 못지않게 많은 투자금을 계속돼서 쏟아부으면서 이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양자 컴퓨터에 관한 대결들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의 현 시점과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문과생이다 보니 문과생이죠. 이과생이 저희는 아니다 다 보니까 문과생이죠. 네. 뭐 정확하게 이거를 수치화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 될 거고요. 국내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양자 쪽에서 후진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후진국이죠. 상황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국내가 좀 잘하는 게 사실 규모 면에서는 항상 뭐가 됐던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그 알고 가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경쟁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그 기술 쪽에서의 나오는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글로벌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어떤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면 기술력 면에서 따라잡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곳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과학 분야, 특히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문제들이 네, 있죠. 다른 문제들이 네.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관한 움직임들도 빠른데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서 이동통신주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과 그들의 전망들은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양자 컴퓨팅 하면 연산이 이제 빠르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 체계를 해킹하는데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기 네, 때문에 네. 기존에는 뭐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라면 양자 컴퓨터는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 좀 집중돼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국내 어떤 통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양자 암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라고 하는 뭐 이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테마에서 네.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SK텔레콤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보시면 양자 암호 네.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통신사들 당연히 이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자 쪽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좀 시세를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수익성이 좋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오이슈 한번 열어보면서요.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신저가였는데 오늘 급반등을 해주더라고요. 2차 전지가 이대로 반등 기조가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조건들이 우리 시장에 필요할까요, 대표님? 이게 지금 오늘 사실 그 계속해서 빠지고 있던 하락 추세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었잖아요. 소식 자체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IRA에서의 이제 그런 이슈들도 보조금을 있었고. 받는다라는 네. 건데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는 그거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면 들어옵니다, 이제. 그가 옵니다. IRA 그 법안을 네. 폐기하는데 또 서명을 한다든지 뭔가 또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뭔가 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예산을 갖다가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자폭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지원금들을 좀 많이 끊어내야 되고 특히나 뭐 트럼프가 만들어낸 지원금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좀 쳐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3일이니까 한 17일 정도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네. 들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에 더해서 ESS 관련된 매출이 지금 굉장히 뭐 테슬라 잘 나오고 테슬라 있다. 쪽이 그쪽이 네. 잘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ESS에도 들어가는 게 배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2차 전지는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추세적인 하락에서의 이제 급반등이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전환할 건가라는 데는 여전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권에는 보는 두고 건 보되 좋지만, 이게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공략을 하더라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빠르게 진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매수의 기회로 잡기보다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대표님.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 뭐 사실 2차 전지 쪽의 기관들의 매수세도 좋고 다 뭐 네.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뭐 하면서 이제 충격을 또 한 번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엄 터지면서 이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전환하는가 싶었던 구간에서의 추세적인 하락의 연속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의 이제 변화가 확실하게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시세 탄력도 좋을 거고 뭐 전반적으로 또 좋은 이야기들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좋은 이야기들만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여기서 추세 전환해서 상승으로 가기 시작하면 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올 거니까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했구나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은 반가운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을 바라볼 때는 셀 3사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움직여주는 양극재와 같은 소재 쪽을 바라보는 게 더 좋을지 물론 낙폭과대는 소재가 조금 더 낙폭과대인 것 같기는 한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안에서는 어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세요? 저는 뭐 두 쪽 다 괜찮긴 한데 일단 셀 3사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겠나는 그런가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수익성 면에서 수익률 게임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라든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시세 탄력이 좋은 거는 맞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좀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완제품이 잘 팔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 소재도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 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면 뭐 셀 3사가 오히려 우선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탑픽 종목이 이 2차 전지내에서 혹시 있을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있을까요, 대표님?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쪽으로 네. 오히려 보자. 네. 역시 대장을 좀 대장을 보자 이런 네. 거네요. 뭐 수익률은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음.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의 이제 추세적인 면에서도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이제 바닥을 좀 더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수급도 좀 더 괜찮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ESS 쪽이라든지 이제 연말부터 테슬라에 또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복합적으로 보자라면 이런 어떤 그 매출의 채널이 다방면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뭐 LG엔솔 대장주 섹터에서 굳이 노려야 된다라면 그걸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오늘 반등에 따른 시장에 관한 다양한 모멘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프로그램 또 하이라이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또 어떤 종목군들 대표님께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오늘 두 가지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네, 사실 네. 이게 이제 제가 일부 방송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종가 매수를 해서 내일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좀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아, 어쨌든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인데요. 제가 뭐 보여주세요. 해야 하나부터 되나요? 먼저 저희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종목 뭐 반도체 관련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이고요. 네.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반도체 섹터 보시는 분들 동진 세미캠이라고 이제 노광 장비 관련해서 이제 소재를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 단의 안 좋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이 확인이 아직은 안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하락하는 흐름에서의 횡보 구간으로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 이제 12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만 놓고 본다라면 이거 이중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흐름들이 딱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네. 오늘 양봉이 하나가 탁 터졌거든요. 아,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의 반등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저는 많이 빠져 있었던 동진 세미캠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는 뭐 분할 매수 관점, 뭐 내일부터 오늘 종가, 내일 그래요? 뭐 이렇게 그러면은 해서 대표님 얼마까지 좀 내다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이게 업사이드 최소한 저는 한 30-40%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40%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최저가가 22,200원인데 네. 2만 원 손절 잡는다면 손실폭은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한 뭐 7%에서 10% 내외로 잡을 수 있고 위로는 한 30-40% 열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손익비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반등 나와주면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 한 가지를 주셨고 그럼 오늘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저희가 종목들 두 주목을 해볼까요? 번째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약바이오, 네. 비만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 D&D 파마텍이에요. 이 지금 두 종목의 특징이 극단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극단? 동진 세미캠은 저 진짜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내려가다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D&D 파마텍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신고가를 네. 앞두고 있는 완전 그래서 양상이 완전 다르네요. 바닥과 이제 꼭지에 각 꼭지에 이제 오. 놓여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D&D 파마텍은 일단 공략 포인트 자체는 네. 우리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다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일봉상에 상장한 날 그 고가 그 구간을 이제 저항으로 지금 계속해서 잡아서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간을 이제 뚫어내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JP 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잡혀 있는 이 기대감에 이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재돌파가 가능할지 그런 물음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다시 앞두고. 네,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오. 신고가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를 이제 뚫어내기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항을 뚫어낼 때 보통 급등이 나오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 15% 뚫어냈네요. 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그래서 부담이 뚫어냈는데 부담이 되지 저는 않을까. 네.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전까지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보시고요. 오늘 15% 많이 올랐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시세 탄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노려볼 수 있고 내일 만약에 오늘 네. 신고가 돌파했다라고 음봉이 나온다라면 내일 종가에 한 회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는 거는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지금 현재가에서 사도 더 추가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그냥 바로 시세가 나와버리면 이제 팔아야 못 되는 사- 거니까 못 네, 사는 못 거니까 사고. 오늘 네. 종가에 일부 사고 그다음에 혹시나 월요일 날 기회를 준다, 준다면은? 눌림을 준다 네. 그러면 음봉에 한 번 더 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마침 월요일에 나오시니까 네. 저희가 한 번 더. 리뷰를 네, 알겠습니다.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도요. 오후장 전략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